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해야 될 얘기들을 이제 전 시간에는 이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다가 좀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이제 타임이거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려되시는 점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측면은 이제 고용 형태 이제 이게 하향 평준화 되려는 상황들을 좀 우려를 하셨던 거고, 이제 임역 관련된 얘기도 가장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제일 이제 큰 이슈 그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들로 해서 지금 우려되는 점이라고 할까요? 내지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첫 번째는 2년마다 맺는 단체 협약. 단체 협약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회사의 내규는 뭐 사측과 이사회에 통과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단체 협약은 우리가 다니는 우리 회사의 규율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만든다는 자주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서 우리의 내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단체 협약. 그 단체 협약은 보통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네. 이제 체결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임금 협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연기관 지부에서는 매년 우리 직원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교섭을 진행을 하는데, 네. 이 출연기관이다 보니,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 공공기관의 인상률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인상률이 나오면 그 기재부가 행안부에 공문을 보내고, 행안부가 지자체에 인상률을 보내서 인상률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인상률은 총인건비라고 하는 제도 한에서의 인상률이 나오면 서울시 출연기관 지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배분할까에 대한 부분으로 임금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즉 작년 대비 총인건비 인상률 뭐 3.1%다라고 했을 때, 올해 기준이 3.1%죠. 라고 했을 내년도 때, 기준이 3.9%입니다. 조금 더 소폭 상승하는 3.9%. 그러니까 그 퍼센트가 나오면 그 퍼센트를 가지고 우리 출연기관 지부는 우리 조합원 내에 어느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취약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취약된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배분을 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희가 뭐 정률로서 3.1%를 때리는 것이 아닌 취약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는 우리의 규약에 따라서 뭐 여성과 약자에 대한 배려로서, 그래서 보통은 정액과 정률로서 나눠서 진행을 하는 부분. 정액이 이른바 이제 같은 액수로만 가져가는 그렇죠. 거고, 정률은 같은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복지재단의 경우에 뭐 정액으로 전 직원한테 140만 원을 일단 정액으로 진행을 하고, 안타깝게 복지재단은 이제 성과연봉제였기 때문에 S등급 받은 사람은 뭐 1.8%, A등급 받은 사람은 뭐 1.6%, 0.2%의 갭으로서 올해 임금 인상을 한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 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0플러스 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위 직급 대비 하위 직급의 급여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50플러스 재단의 경우에는 상위 직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인상률을 일부 제한을 하고 동결을 시켜버렸죠. 100% 정액으로 한 3년간 진행을 했던 케이스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임금 협약이 진행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사측에 임금 정보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해요. 물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급여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요청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저희가 집단 협약을 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임금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특정 부분이 굉장히 뭐 일부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이제 임금 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거네요. 그 각각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3.1% 작년 대비 3.1%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나누든지 간에 그거는 서울시가 관여할 수 없는 거고, 그 나눠 갖는 방식을 노와 사가 이제 마주 앉아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게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각 지회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너무 갭이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정액 배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일부 제한을 해서 정액으로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위 뭐 1, 2급들을 뭐 동결시키고 나머지 3, 4급만 요거에 대해서 나눠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각 지의 특성마다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이게 불법 아닌가요? 이게 노동자의 권리죠. 노동자의 권리고 당연히 노동조합의 존재 말 그대로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전에 처음 노동조합을 만들 때 네.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뭐 얼마나 오른지는 나중에 이제 월급을 받았을 때 이 정도 네. 올랐구나라는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노동조합이라는 부분, 이게 우리의 권리라는 부분을 처음에 이제 TF에서 노동조합을 구성을 할 때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뭐 한 거지? 정해주는 대로 받으신 거죠, 뭐. 네,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권익위에 뭐 약간의 제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10년간 성과연봉제로 노동조합이 없이 임금을 사측에서 알아서 지급하다 보니 특정 직급의 급여가 굉장히 떨어지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특정 직군이 하위 직분들이신가요? 하위 직급도 있었고 중간 직급의 특정 연도에 입사하신 분들도 있었고 즉 그러니까 임금 정보가 공개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사측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알아서 더 줄 수 있다라는 말로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뭐 굉장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하는 기간도 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보 공개가 안 된다라는 부분은 그런 이제 마음대로 누군가 조정자에 의해서 개개인이 그러니까 단체가 아닌 특정인에 한해서 움직일 확률이 규정상으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권리로서 요청을 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일부 개인 정보가 아닌 단체 정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전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공감대를 해소하기 위한 교섭 요구안을 제출하고 그걸로 이제 노사 간에 교섭을 하는 게 임금의 협약. 그럼 요걸 또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저거 그렇다 치면 노조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뭐 이른바 이제 여기는 더 많이 주고 여기는 더 적게 주고 이런 것들 노조위원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건가?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이런 것들을 맡기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그 기조를 정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나눠 가질 건지 이른바 이제 밑에 그 하위 직군들 3, 4급의 하위 직군들이 만약에 적게 받는다라는 인상이 된다 치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3, 4급 직원들 좀 더 두텁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 얇게 가져갈 거냐의 기조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뭐 6, 7급이든 뭐 3, 4급이든 이제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직급과 상관없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점을 개선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정말 이 노동조합의 구성 자체 그리고 운영 체계 자체가 민주적 통제가 유일하게 회사에서 가능한 집단이에요. 그렇죠. 즉 이제 노동조합 위원장이 뭐 특정인이 한 명이 이거를 좌지우지한다. 그거는 이제 가능하지 않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뭐 절차를 잠깐 설명드려보면은 그 기조를 정해서 보통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하죠.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 여기 찬성하느냐? 혹시 그럼 다른 의견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글 폼이나 이런 걸로 설문조사를 하고 보통은 이제 하우 상박이 그러니까 밑에 직급들을 조금 더 두텁게 가져가면서 상위 직급들을 조금 이제 여기보다는 덜 두텁게 가져가는 이유가 연봉 차이가 너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일단은 임금 협약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보완해 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어서 그런 걸 가져갔고 결과적으로 잠정 협약이라는 걸 거쳐가지고 협약이 끝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또 하죠.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아니면 이걸 반대하느냐. 만약에 찬성이 더 높다 치면 그게 그걸로 해서 이제 법적으로 공포가 되는 거고 반대가 되면 또 다른 협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죠. 추가 교섭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즉 민주적 통제로서 운영되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인에 대해서 한두 명이 이제 좌지우지할 수가 좌지우지하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더더욱이 이제 우리 출연기관 지부는 교섭에 이제
타기관 위원장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특정인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임금 협약은 구조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중요한 임협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있고 어떤 입장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되는지 오늘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또 저희가 시간이 또 됐기 때문에 이 측면들에서 일단은 오늘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